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왕노무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은 무단 퇴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아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퇴사해버릴 경우에 노동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던가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던가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퇴사할 수 있을까요? 김 부장 또 발악하네. 내가 김 부장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그냥 때려치겠습니다. 사표 던지고 다음날부터 안 나와도 되느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PC방 점주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죠. 알바생이 일하다가 갑자기 안 나와요. 연락해도 안 받고 급하게 사람을 구하는데 또 잘 안 구해집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갑자기 도망치는 곳은 그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구하려고 해도 잘 안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업주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안 나올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단퇴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무단퇴사는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가 뒤로 밀리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일 못하겠다 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랬을 때 사장님이 오케이 나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사직의 효력이 바로 발생되고 퇴사 처리가 되는 거죠. 문제는 나는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돼. 나는 너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할 수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사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되냐? 좀 전에 살펴봤듯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해고 제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사직의 제한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대체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규정한 것인데요. 단기 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장님이 퇴사일을 협의해주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단기 후 1기 1임금 지급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임금을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임금 지급일은 다음 달 5일일 수도 있고 10일일 수도 있고 한데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 자체는 보통은 다 이래요. 1일부터 말일까지. 그럼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렇게 끊어도 되는데 보통은 월급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임금 지급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일부터 말일을 한 사이클로 보시면 됩니다. 한 기. 자, 두 가지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8월 5일에 사표를 낸 사람이 있고 8월 25일에 사표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사장님이 오케이를 안 해줬어요. 그럼 언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까? 자, 보시면 단기 후 1기가 지나면 돼요. 8월 5일과 8월 25일은 둘 다 단기가 8월이죠. 8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둘 다 있어요. 그러면은 8월 5일에서 말일까지, 25일에서 말일까지 한 기가 지나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나고 그 다음 10월 1일에 이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8월 5일이나 8월 25일이나 똑같아요. 퇴사일이. 어차피 같은 한 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가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은 조금 다릅니다. 계약직은 민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직이라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보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을 때 최대 2개월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퇴사하기 30일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이게 더 유리하죠. 30일 전에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 노동자들에겐 이게 필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많이 실무에서 활용되는 그런 법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퇴사 관련해서는 정말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휴게시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금을 더 적게 받거나 그런 사실이 있으면 바로 때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장님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빨리 퇴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내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그 조건과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좋죠. 휴게 시간이 3시부터 3시 반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3시부터 이거 휴게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고요. 우리는 사업장이 작아서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걸 녹음해 두시면은 나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휴게 시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 사실과 같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장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요. 이럴 경우 퇴사를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간 노동자 추노해서 잡아와서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가 1개월에서 2개월 뒤로 밀리면서 그 사이 기간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갔지만 퇴사 처리되는 게 아니고 계속 무단 결근으로 잡히는 거죠. 이때 무단 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손해가 나의 무단 결근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다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요. 일하는 사람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그 입증이 좀 어렵습니다. 나 하나 빠져도 우리 회사가 바로 망하진 않겠죠. 그러나 내가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고 중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루 전에 얘기하고 퇴사해버려서 그 프로젝트가 무너진다. 이런 상황이면은 사업주가 좀 더 손해를 입증하기가 수월하겠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나갈 사람 붙잡고 있어봤자 일도 제대로 안 할 텐데 그래도 한 달 전에 얘기해달라, 지금 바로 그만두지 말아달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쁘니까 그렇죠. 당장 바쁜데 지금 일손 하나 빠지면은 더 바빠지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거죠. 요즘 전자소송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소장 접수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인터넷 보면서 따라 해보니까 반나절 걸리더라고요. 인지대 송달료 납부해야 되고 그런 소송 비용도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떨까요?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빠르게 진행을 해주긴 하겠지만 변호사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장님들이 협박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무단퇴사 하더라도 마지막에 일했던 그 임금은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기 싫어서 마지막 7일을 더 일한 거 주기 싫어서 너 이렇게 퇴사하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거 달라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말고 퇴직금도 문제될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개월 월급이 중요한데 마지막 3개월 중에 1개월이 무단 결근으로 잡힌다. 그러면은 마지막 3개월의 그 총액이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퇴직금도 3분의 1만큼 사라집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걸 잘 안 해주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결근을 아무리 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시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결근을 많이 하면 마지막 3개월 임금은 총액은 줄어들죠. 하지만 내가 결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시급이 변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마지막에 결근이 아무리 많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자체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보고 요청을 해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튜브에서 왕노무사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이 나올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단퇴사 관련해서 상담 문의가 워낙 많아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면은 유튜브 라이브로 먹방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라이브 할 때 알람이 뜨니까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